청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집안을 일으켜요. 저희 아빠도 국가유공자 들이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첨을 시켰습니다. 저희 언니도 최근에 당첨이 됐습니다. 조선님 친해지내야 됩니다. 당첨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대한민국 청약 지도입니다. 그럼 청약이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좋은 점은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어쩔 땐 비싸게 사기도 해요. 아. 지금은 쌉니다. 네. 그냥 무조건 아무따. 이제 박앤세일 시대니까 진짜 쌉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좋은 거는 뭐 싸게 산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르니까 웬만하면 나쁜 점은 뭐예요? 나쁜 점은 당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아, 당첨 잘 안 된다. 당첨이 잘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향후 분양 예정 물량을 좀 체크하면 좋아요. 네. 왜냐면 눈앞에 나 이제부터 분양해야 되겠다 하고 눈앞에 있는 거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좀 전략적으로 향후 분양 예정 물량을 쫙 열어보고 네. 이 중에 내가 당첨권이거나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괜찮겠다. 네.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첨자가 가장 좋으니까 당첨이 될 수 있게 어떤 단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연구를 해야 돼요. 야, 지금 현재 331페이지에 2020년에서 2021년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아, 뒤에도 있구나. 뒤에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이게 다인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근데 앞에 지금 지워진 거 있잖아요. 분양 완료. 제가 이거 책을 쓰면서 네. 그 와중에서도 분양 완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사고 나서 제가 분양 단지를 이렇게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알면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분양 물량이 진짜 없겠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잡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꼭 청약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조금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까지 우리가 분양해서 청약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게 단가요? 네, 이게 다예요. 서울은. 그럼 이 영상 보는 서울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요것만 일단은 2021년까지 체크해야 돼. 체크해야 돼. 네, 체크해야 돼요. 이 중에서도 뭐 지역주택 조합이 있는데 그거는 넣지 않았는데요.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2015년부터 계속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그런데 추이는 점점 줄어든다. 그게 핵심입니다. 야, 여기 추첨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있어요. 다 있는 거는 아닌가요? 네. 8호제곱미터 초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안 되지만 뭐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장이 뉴타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쩌다 혼자 사는데 대형 평수밖에 들어갈 수 그쵸. 없는. 근데 되게 웃기죠. 싱글인데 대수요대가 추천되는데 8호제곱미터 초과야. 이게 어떡하라고. 여기 여기 또 넓은데. 24평인데 충분한데. 진짜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그걸 요청하면 그게 돼요. 이번에 최근에 710 대책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 공급을 더 늘려줬거든요. 아마도 싱글, 그러니까 지금 부양 가족을 늘릴 수 없는 1인 가족을 위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조금 청약 제도가 바뀔지도 모를 테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청약 제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그거를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열심히 벌겠습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로소득을 높여야죠, 먹으면. 근로소득은 진짜 중요합니다. 대출 때문에. 왜요? 중도금 대출할 때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어도 그냥 카드소득, 추정소득으로도 되는데 잔금 대출 때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 근로소득, 소득이 짱입니다. 어쨌든 당첨이 됐는데 아까 이제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뭐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거 진짜 어떤 경우들도 이거는 있어요? 진짜 당첨이 취소되면은 1년 동안 청약을 못 해요. 그게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점수를 이제 부양가족이 나랑 남편 이렇게 2명인 거예요. 그러면 부양가족이 2명이야? 나는 빼야 되는데 2명 치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유주택자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청약홈에서 다 걸려줘요.
그래서 부적격자들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응. 청량에서 다 체킹이 되는군요. 다 체킹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청약홈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적격자는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류에서 부적격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별 공급에서 아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있잖아요. 소득에서 딱 맞춰놓은 거야. 부인하고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몰래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몰래 일해서 자기가 꼼쳐 놓은 거예요. 네. 그 딱 걸리는 거지. 그 소득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데 뭐 부동산하고 자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공공분양에서 이제 그런 걸로 부적격이 나와서 그러기 때문에 서류를 넣기 전에 꼼꼼히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평생 청약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딱 1년만 청약을 1년만. 못한다는 거. 부적격자들.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요즘엔 시스템이 좋아졌군요. 네. 그 부적격자가 있어야지 자녀 세대도 나오는데 그래서 더더욱 자녀 세대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재당첨 제한은 어떤 말이에요? 이게 재당첨이 당첨되면 재당첨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첨된 주택이 어느 주택인지 내가 여기에 당첨돼 이게 두 개가 약간 상충돼요. 네. 여기서 당첨이 되면은 청약홈에 또 나와요. 너는 몇 년까지 재당첨 제한이야. 그래서 그래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두 번째로 당첨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규제 지역 아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야지역에 당첨이 될 때는 재당첨 제한으로 당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비규제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는 거의 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나는 두 번 당첨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모집 공고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깨알 같은데요. 이거를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본다는 건 정말 눈이 좋아야 돼요.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청약이요. 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자 되게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까 말한 부적격이라든지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1순위 제한 조건 지금 이 시간에 말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만 봐도 여러분들이 당첨이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네요.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은 제 책에 아예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그 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정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챙겨봐야 할 것들 중에 QR코드라고 유튜브 QR코드를 넣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왜냐면 정말 많아. 이거를 근데 알면 좋아요. 알면. 야, 진짜 근데 너무 복잡하게. 누더기법이에요, 누더기법. 어쩔 때는. 저는 이 책 보면서 느낀 게, 야, 청약책 이렇게 쓴 책이 많지 않겠다. 근데 이 뒤로는 아무도 청약책을 안 낸다는 거. 청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청약에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세 가지 이유는 사실은 전략을 못 세운 게 가장 큰 거겠죠. 전략. 그러니까 아까 12점인데 가점제만 100% 뽑는 데다 넣는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에는 서울에 2년 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게 돼 있어요. 오. 근데 서울에 지금은 막 100대 1인데 경기도 사는데 서울에 청약하려고 그래.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건데. 아예 안 되는 건데 손가락 운동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정도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청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그래요. 저 가점이 너무 낮아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청약하셨어요? 한 군데도 청약을 안 한 거야. 근데 단지 자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당첨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게 많아요. 평균의 오해죠. 막 가점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69점, 64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단지 안에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뭐 69점, 64점으로 커트라인이 되니까 아,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하지만 작년도에 41점도 당첨이 될 수 있었던 단지가 있습니다. 그건 청량리역 롯데캐슬. 청량리역 롯데캐슬 되게 좋은 단지잖아요. 41점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보면 40점도 되게 많죠. 49점대부터 청량리 해린턴플레이스, 이수 스위천, 포레일즈, 뭐 DH 포레센트 들어보니까 왜 나 이거 청약 안 했어? 40점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이 가장 오해가 뭐냐면 평균의 오해가 그게 딱 맞는 게 청약이에요. 막 자기가 60점 안 되면 하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안에 단지 안에서도 약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2점이니까 그냥 부정적 생각하면 되겠죠. 네, 추첨제로. 근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한번 위례폴의 자이 아파트가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였는데 선생님 12점에 당첨됐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딱 보면서 축하한다고. 이 운을 다 썼다고. 와. 그런 신분도 있어요. 12점도 당첨됐어요. 자기 12점이든 20점이든 일단 청약 공부는 하자. 네, 하자. 라는 얘기 같네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가 또 세 번의 청약 기회 잡아야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무주택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 무주택자니까 가점제로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첨제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25%는 또 한 번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무주택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가점제로 갈라지지만 추첨제에서도 또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여러 개인 거죠. 무주택자도 이 기간이 길어야 되나요? 길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추첨제에서는 상관이 없죠. 진짜 상관없구나. 오늘 추첨제 얘기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당첨될 수 있다, 네. 막 주수를 외우면 또 추첨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온 우주의 기운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다 필요해요. 평생에 단 한 번만 가능한 특별한 청약이 있다고 몇 가지 있다고 하시던데. 네, 특별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요. 네. 특별한 사람 중에 혜택 중에 다자녀 특공. 다자녀. 아이가 3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효의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공. 그리고 신혼부부 처음 결혼했으니까 특별하게 주자. 네. 신혼부부 특공. 그리고 생애 최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때까지 집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자. 네. 땡땡땡. 김 작가님 땡땡땡.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간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특공 중에서는 그 기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국가 유공자 특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공. 중소기업에 다니신 분 이거 되게 많이 찾았어요. 네. 이거는 그 싱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공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특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특공, 뭐 이전 기간 종사자 특공, 여러 가지 기간 특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약을 제가 도전한다고 하면 특별한 공급, 특별 공급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자녀 특공자들은 뱃속에 아이도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자녀 특공,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일 때 이제 특별한 공급 이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노부모 부양 특공은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당장 모시고 와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은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 65세가 넘어야지. 그러니까 만 65세 넘기 전에 62세부터 부모님을 부양하고 만 65세 이상 될 때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략이에요. 근데 진짜로 만드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얘기 들으면서 얄팍한 생각으로 네, 얄팍. 부모님을 잠깐 모셔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다 3년을 걸어놨군요. 네, 3년 걸고 그리고 특별 공급의 가장 중요한 건 집이 전 세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모셔오더라도 집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아니 않아요. 특별 공급이 방금 말씀하신 신혼부부 다자녀 전부 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이.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 공급은 사회적 약자분들을 배려하기 네, 위한.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실상 그 전에 막 고가 주택인 거에 특별 공급을 하며 장애인 특공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분양가가 9억 원 아래만 네. 그 특별 공급에 배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평형별로 또 할 수 있는 또 특별 공급의 양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이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파고 하셔가지고 특별 공급은 사실 당첨이 떨어지더라도 뭐 예비 당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또 있어서 당첨이 되거든요. 그 각자 그 기준이 또 틀려요. 우리가 가점제처럼 가점이 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추첨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특공. 그러니까 여기서 특공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자기 자신이 맞다고 하면 그걸 들이파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빠도 국가유공자 들이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저자님 부모님도 따님 덕을 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이게 이런 식의 정보를 아시는 분이 가까이 있어야 돼. 그게 제가 근데 청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집안을 일으켜요. 일생에 평생 한 번 하는데 내가 못하면 동생이라도 시키고 남편이라도 시켜가지고 공부를 그 집안에 한 명만 공부를 시키면 이게 된다고요. 저희 언니도 최근에 당첨이 됐습니다. 예비 당첨 357번. 350에 당첨이 돼요. 전략적으로 넣었죠. 아니, 356번까지가 포기하거나 누가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니 무조건 가.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지레짐작하자. 제가 100번 때면 안 돼 가지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간 거죠. 자기 당첨됐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될 줄 알았어 나는 그랬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숨어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지금 약간 막 규제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청약시장도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당첨이 됐고 2번 당첨이 됐고 언니도 당첨이 하나 됐죠. 근데 저는 2004년대에 딱 한 번 당첨이 되고 그 뒤로는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됐죠. 저자님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당첨시키겠습니다. 시키겠다.